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명된 지 186일 만의 일인데요. 정무수석직을 내려놓은 이 전병헌 수석의 표정 이랬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다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언제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홈쇼핑에서 불법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오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 수석급 낙마가 두 번째입니다. 맞죠, 이효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없어서 정무수석직을 내려놓는다. 지금까지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고 언제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만 해도요. 그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사의 표명 이런 거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수석급 낙마입니다.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낙마한 데 이어서 이제 정무수석이 낙마했는데 전 수석급은 두 번째지만 굉장히 정치적 의미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행실 문제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낙마한 건데 이번에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을 받았다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질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국가안보실 2차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정무수석이라면 보통 그 정부의 어떤 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브레인들이라고 불렸던 건데 어떤 정무수석이 낙마했다는 건 굉장히 이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그랬어요. 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결백하고 명백하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배경.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e스포츠 협회가 전병헌 수석에 의해서 거의 사유화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혹이 계속해서 나온 것이죠. 일단 e스포츠 협회에 후원한 이제 홈쇼핑 회사가 3개에 이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3개의 회사가 거기를 후원했다는 건 결국은 마쿠의 전 수석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전 수석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인턴한테 월 100만 원 정도씩 1년 정도를 e스포츠 협회의 돈으로 제공했던 이런 게 또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을 한 이번에 회사도 이 전 의원의 그 지구당 청년위원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그런 곳으로 밝혀졌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긴밀한 관계들이 있는 것이 속속 밝혀지면서 더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군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계속 이제 부담을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출두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제 사직을.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 거취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다라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어떤 식으로 논의를 했을까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어요? 전날 만나서 네.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아마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아마 임종석 실장이 거기 선을 거두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렇죠. 분명한 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병헌 수석이 개인 비리 문제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만두지 않을 경우에는 적폐청산의 진정성이 의심받겠죠. 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간에 6개월 동안 가장 중점을 더 추진했던 게 적폐청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냥 힘을 잃게 되겠죠. 따라서 전병헌 수석을 어떤 식으로든 선긋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생각이 들고 재밌는 게 전병헌 수석의 입장문을 기존 청와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춘추관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배포를 하죠. 그게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일상적인 계시는 루트죠. 저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전병헌 수석의 입장문 발표는 그냥 정무석실의 직원이 와서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거는 개인 비리고 개인의 문제다라고 선을 그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 이게 공식 입장을 밝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내용이요. 이 내용을 원래는 춘추관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모든 자료를 배포하게 돼 있는 자료인데 이거를 수석실에서 직접 배포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선긋기의 의미도 있지만
청와대와 전병헌 수석과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게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엇갈리기보단 전병헌 수석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청와대에서도 그것을 뭐 종용을 했던 아니면 전병헌 전 수석이죠. 전 네. 수석의 얘기를 동의를 했건 간에 양측의 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는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글쎄요, 그래서 뭐 꼬리자르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네네. 그나마 청와대 입장에서 다행인 건 이 정병헌 정무수석의 어떤 의혹들이 정무수석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예전 국회의원 시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청와대는 하나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정병헌 정무수석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번 시계를 작년으로 돌려보자고요. 네. 작년 이맘때 언론을 장식했던 이름은 최순실입니다. 네. 작년 상반기 누구게요? 우병우입니다. 네.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의 의혹이 나올 때 야당이 지금 여당이 당시 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러나라. 네. 의혹이 진실이든 아니든 대통령 참모로서 이런 의혹이 있으면 물러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의 의혹이란 게 뭐였냐면 그 강남에 있는 빌딩과 관련된 그러니까 본인의 직무와 상관없는 처갓집 재산과 관련된 거였다고요. 네. 그런데도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네. 전병헌 전 수석은 뭐죠? 보이네. 그렇죠. 국회의원 시절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그 의혹의 부담을 크기는 느낄 수밖에 우병우 전 수석 당시의 의혹과는 크기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을 대통령은 아직까지 뭐가 드러난 게 없다고 해서 그대로 정무석 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 여당과 청와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뭐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을 안 가지고 본격화시킬 수 있는 거네. 곧 이제 검찰 포토라인에 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미 뭐 그런 부분의 입장을 밝혔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네. 전 수석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청와대가 오늘 이 입장을 전 수석이 수석실을 통해서 밝힌 건 이게 이제 일종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기초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을 조직과 개인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거죠. 네. 이번 같은 경우 만약에 청와대가 입장문을 냈다면 이 자체에 대해서 청와대의 일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게 아니고 전 수석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수석, 정무수석실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이게 맞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른바 대한항공 사태가 터졌을 때 네. 조현아 부사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대한항공 홍보실에서 대응을 하면서 대한항공 전체가 이 데미지를 타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이번 대응은 그러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아주 제대로 대응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롯데홈쇼핑 후원금 3억 원, 이 문제의 3억 원 가운데 1억 원이 전병헌 전 수석의 정치 자금, 선거 자금이었다라는 진술이 또 나왔어요. 이게 점점 지금 혐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헌 수석을 향해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네. 검찰의 칼끝이 이제 전병헌 수석을 딱 향해 있는 건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 수석의 3억 원을 받았다는 건 이제 그 보좌를 받았다. 그래서 네. 이용했다 이런 건 어느 정도 증명이 됐는데 그게 그게 용도까지 이제 나오고. 인턴의 월급을 쓰이거나 이런 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그 문제가 불거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다른 기업에서 인턴 직원 월급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고 사실 그렇게 처벌받은 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국회 적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문제 차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전병헌 수석이 개인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 이러면 근데 그 타격이 또 다르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의 정당성이 더 커지는 거죠. 네. 따라서 아마 이제 전병헌 수석의 개인 사용처로 계속 수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전병헌 전 수석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국회의원들 5명 이름이 또 막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급기야는 오늘 실명이 또 거론됐습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1억 원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네, 어제 검찰이 원유철 의원의 경기 평택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관리하던 전 보좌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원유철 의원 하면 정책위 의장도 지내고 원내대표도 지냈습니다. 야당의 중진입니다. 검찰의 칼끝이 지금 야당 중진까지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검찰은요, 원유철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딱딱 대상이 되는 의원들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차장은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원유철 의원은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결국 검찰 캐비넷에서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어째 적폐청산을 하면서 굉장히 강공으로 국정원장 3명을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네. 거의 뭐 아무런 여지 없이
강공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전병헌 수석이라고 굉장히 여권 핵심 인사를 집어넣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야권에 또 중진을 하고 이렇게 계속 균형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 뭐 당연히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검찰이 어떤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계속 캐비넷 속에 있었던 걸 하나씩 꺼내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러면 사실 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좀 권력 남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현직 의원 그리고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까지도 지금 검찰이 수사에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뒤에 다른 그냥 국회의원들 지금 벌벌 떠는 사람들도 꽤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정권 초기에 이런 사정 작업들이 시작이 돼요. 네. 그러니까 말씀 이재명 차장이 언급했듯이 캐비넷에 있는 거 하나씩 나오는 건데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정치권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두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검찰은 정의를 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정권 초든 뭐 말이든 할 것 없이 잘못 있으면 우리는 다 처벌한다. 라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원리 원칙. 네. 이게 이제 일설. 네. 이 설은 이제 무슨 설이냐면 지금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화두가 개혁. 국정 수사권 조정입니다. 네.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렇죠. 이걸로 키를 죽인 사람은 누구죠? 국회입니다. 입법 사항이에요. 청와대에서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공수처 설치 그다음에 검경 수사 조정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데 가장 좋은 검찰의 카드가 뭘까요? 사정 카드죠. 라는 얘기들. 네. 뭐 이제 서초동 주변의 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일설, 이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설이 맞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그 얘기 저희가 요 다음 순위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런가요? 이거 미리 준비해놓은 걸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유, 몰랐죠, 저는.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추가로. 보통 이제 네.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대검의 이른바 범죄정보 조직들을 그때 해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전에만 해도 한 20명 가까운 이 정보를 수집하는 인력들이 네.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권 국회의원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첩보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 그 대검의 첩보에 많이 축적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부분 사실은 전병헌 수석건도 벌써 한 3년 전에 이미 많이 나왔던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유철 의원 건도 그렇고 또 다른 자유한국당 뭐 이우현 의원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수집했던 이런 네.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꺼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캐비넷을 열어서 하나씩 지금 꺼내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다음 소식, 이 검찰의 속마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 뉴스탑10이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명된 지 186일 만에 일인데요. 정무수석직을 내려놓은 이 전병헌 수석의 표정 이랬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다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언제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홈쇼핑에서 불법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오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 수석급 낙마가 두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아마 뭐 임종석 실장이 뭐 거기 선을 거두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렇죠. 분명한 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병헌 수석이 개인 비리 문제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만두지 않을 경우에는 적폐청산의 진정성이 의심받겠죠. 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간에 6개월 동안 가장 중점을 더 추진했던 게 적폐청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냥 힘을 잃게 되겠죠. 따라서 네. 전병헌 수석은 어떤 식으로든 선긋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생각이 들고 재밌는 게 전병헌 수석의 입장문을 기존 청와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춘추관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배포를 하죠. 그게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일상적인 계시는 루트죠. 저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전병헌 수석의 입장문 발표는 그냥 정무석실의 직원이 와서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거는 개인 비리고 개인의 문제다라고 선을 그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 이게 공식 입장을 밝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내용이요. 이 내용을 원래는 춘추관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모든 자료를 배포하게 돼 있는 자료인데
이거를 수석실에서 직접 배포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선긋기의 의미도 있지만 네. 청와대와 전병헌 수석과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게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엇갈리기보단 전병 일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결백하고 명백하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배경.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 스포츠 협회가 전병헌 수석에 의해서 거의 사유화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혹이 계속해서 나온 것이죠. 일단 이 스포츠 협회에 후원한 이제 홈쇼핑 회사가 3개에 이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3개의 회사가 거기를 후원했다는 건 결국은 마쿠의 전 수석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전 수석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인턴한테 월 100만 원 정도씩 1년 정도를 월급을 이 스포츠 협회의 돈으로 제공했던 이런 게 또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을 한 이번에 회사도 이 전 의원의 그 지구당 청년위원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그런 곳으로 밝혀졌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긴밀한 관계들이 있는 것이 속속 밝혀지면서 더 버틸 수 전수석으로서는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건가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계속 이제 부담을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출두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제 사직을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 거취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다라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어떤 식으로 논의를 했을까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어요? 전날 만나서 네.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아마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없어서 정무수석직을 내려놓는다. 지금까지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고 언제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만 해도요. 그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사의 표명 이런 거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수석급 낙마입니다. 이제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낙마한 데 이어서 이제 정무수석에 낙마했는데 전 수석급은 두 번째지만 굉장히 정치적 의미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행실 문제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낙마한 건데 이번에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을 받았다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질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국가안보실 2차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정무수석이라면 보통 그 정부의 어떤 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가장 브레인들이라고 불렸던 건데 어떤 정무수석이 낙마했다는 건 굉장히 이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그랬어요. 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수석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청와대에서도 그것을 뭐 종용을 했던 아니면 정명호 수석의 전병헌 전 수석이죠. 전 네. 수석의 얘기를 동의를 했건 간에 양측의 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는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있어요. 그래서 뭐 꼬리자르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네네. 그나마 청와대 입장에서 다행인 건 이 정병헌 정무수석의 어떤 의혹들이 정무수석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예전 국회의원 시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청와대는 하나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정병헌 정무수석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번 시계를 작년으로 돌려보자고요. 네. 작년 이맘때 언론을 장식했던 이름은 최순실입니다. 네. 작년 상반기 누구게요? 우병우입니다. 네.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의 의혹이 나올 때 지금 여당이 당시 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러나라. 네. 의혹이 진실이든 아니든 대통령 참모로서 이런 의혹이 있으면 물러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의 의혹이란 게 뭐였냐면 그 강남에 있는 빌딩과 관련된 그러니까 본인의 직무와 상관없는 처갓집 재산과 관련된 거였다고요. 네. 그런데도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네. 전병헌 전 수석은 뭐죠? 보이네. 그렇죠. 국회의원 시절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